피부가 잘 늘어나는 분들은 턱보톡스를 맞으면 정말 얼굴이 푹 꺼질 수 있는, 보통 가장 많은 보톡스 맞고 얼굴이 망했다 이런 경우는 용량이 좀 맞지 않거나 혹은 너무 강하게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너무 주름에 비해서 위치가 적절치 않게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은 거는 이제 표정이 너무 굳어서 어색해진달지, 제일 많은 게 얼굴이 비대칭 되면서 완전 부자연스럽다, 이게 가장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푹 패였다, 그 다음에 갑자기 역광대 아래쪽이 너무 볼이 꺼졌어요,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한 번 맞을 때 많은 용량,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발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농도를, 똑같은 약물을 썼을 때 약발이 훨씬 떨어지는 거, 그래서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강한 농도의 약물을 써야 되는 걸 내성이라고 하는데, 일단 가장 많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들입니다. 제일 가성비도 좋고 가장 많은 분들께서 하는 부위들은 표정이 좀 강하게 잡히는 부위들, 특히 눈가나 눈밑, 미간, 이마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자주 하지는 않지만 입꼬리랄지 팔자 이런 부분들도 보톡스가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사실 젊은 층에서는 워낙 TV에서 얼굴이 엄청 갸름한 사람들, 작은 얼굴이 열풍이다 보니까 작은 얼굴을 위해서, 얼굴이 갸름해지길 위해서 엄청 무분별하게 많이 맞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그다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얼굴이 더 넙대대해지거든요. 턱 골격도, 아래턱 뼈 자체도 바뀌게 되고 좀 더 넓적하게, 그 다음에 근육도 우리가 흔히 턱보톡스 맞는 그 근육, 교근이라고 하는데 그 씹는 턱 근육이죠. 그 근육도 사실은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두꺼워집니다.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절대 맞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조심해서 맞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보톡스 맞으시면 안 되는 분들은 얼굴이 인장 강도가 아주 낮고 굉장히 볼살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얼굴 피부 중에서 약간 백인 스타일의 피부 조직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즉 피부가 많이 쭉쭉 늘어나고 되게 소프트하고 질기지 않은 피부, 어떻게 보면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미 젊은 나이부터 피부가 말캉말캉 하면서 굉장히 잘 늘어나고 질기지 않은 정말 소프트한 양상을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턱 근육 맞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특히 볼살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피부가 잘 늘어나는 분들은 턱보톡스를 맞으면 정말 얼굴이 푹 꺼질 수 있는, 얼굴이 더 퀭해 보인다거나 굉장히 없어 보인다거나 하는 느낌들이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근육이 안쪽에서 깊은 데서 조직을 지지해주고 약간 밑에서 받쳐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턱 근육은 볼륨감이 꽤 있기 때문에 얼굴을 뒤쪽에서 약간 묵직하게 베이스에서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볼살이 없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피부가 아주 쉽게 늘어나는 분들은 얼굴이 맞고 나서 오히려 더 안 좋은 느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젊은 분들, 진짜 피부 그래도 탄력도가 어느 정도 살아있고 아무리 소프트하고 백인 피부 같고 볼살이 없더라도 턱 근육이 나는 확실히 두껍고 너무 비대한 느낌이 들어서 두터운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고 맞으셔도 됩니다. 이제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턱 근육을, 보톡스를 그대로 맞으시는 거를 권장드리진 않는데, 그런 경우라면 절대 맞으면 안 된다는 아니고요, 절반 이하로 맞으십시오. 정해진 아주 좋은 표준 용량 이런 게 절대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용량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특히 조직이 많이 두껍고 단단한 분들은 피부를 이렇게 만지더라도 본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만졌을 때 피부가 굉장히 소프트하고 잡은 상태에서 비비거나 했을 때 몽글몽글하게 잘 만져지고 부드럽게 느껴지면 사실 그거는 인장 강도가 낮다고 봐야 되고요. 피부를 직접 잡고 늘려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이 드신 분에서 특히 불독살이 엄청 심하고 턱선이 많이 처져 있는 분들, 턱선 처짐이랄지 불독살이 심한 느낌이 느껴지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용량을 기준으로 사실 보톡스, 턱보톡스 맞는 거를 책정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지인대를 어느 정도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턱 근육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앞쪽에 피하지방, 불독살이 뭔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고 턱선도 지지인대가 처지면서 그 다음에
겉 지방의 볼륨이 증가하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턱 근육마저 어느 정도 같이 지지해주는 걸 도와주는 턱 근육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줄여버린다. 지지인대가 밑으로 쓱 내려오면서 불독살이 확실히 처지는 느낌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특히 30대 넘어가시는, 한 40대 넘어가시는 뒤부터 뭔가 난 여기 입 옆에서부터 불독살이 막 생기는 것 같아. 턱선이 막 너무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턱 근육을, 보톡스를 아무 생각 없이 들이다 맞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설사 맞더라도 분명히 난 턱 근육이 두터워서 얼굴이 너부대대 보이니까 여긴 꼭 줄여야겠다. 그럴 때는 반드시 맞으실 때 의사한테 선생님 저 여기 절반 이하로 조금만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젊은 분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역광대 아래쪽이 꺼지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 여기는 꺼져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턱 근육은 너무 두꺼워서 보기 싫어, 줄여주고 싶은데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이 근육을 줄이기 위해서 턱보톡스가 들어갔을 때 역광대 아래쪽이 꺼져 있던 게 훨씬 더 심하게 훅 꺼져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절대 이런 경우 분들은 무조건 맞으면 안 됩니다는 아닙니다. 근데 대신 역광대 아래쪽이 많이 꺼지신 분들은 최대한 턱보톡스를 뒤로, 아래로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확산이 위쪽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으면서 역광대 아래쪽의 꺼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다시 또 강조드리지만 주사 맞으실 때 선생님 저 조금만 놔주세요. 자, 네 번째. 턱 근육이 아니고 귀밑침샘이 많이 커져 있으신 분들, 이런 경우는 맞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은 가장 많은 게 턱보톡스를 여러 차례 맞으셔가지고 턱 근육은 이미 얇아져 있습니다. 여쭤보면 저 여러 번 턱보톡스 맞았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정확히 보면 이미 턱 근육은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분들은 정면에서 볼 때는 귀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윤곽이 두툼하게 있기 때문에 나 이거 턱보톡스 맞았는데 왜 이렇게 턱 근육이 안 줄어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맞으러 오세요. 근데 막상 그분들이 이미 여기 턱 근육이 줄어 있고 여기 뒤쪽만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쪽이 커져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이제 귀밑 침샘입니다. 귀밑 침샘이 많이 커져 있는 분들은 턱 근육을 계속 맞아가지고 줄였는데 귀밑 침샘은 안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 라인은 귀 밑으로 해가지고 약간 두툼한 양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래서 당연히 턱 보톡스를 맞으시지 말고 귀밑 침샘 보톡스를 맞으시면 됩니다. 사실 턱 근육 보톡스가 처음 나오게 된 거는 사실 의학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 가장 많은 이유가 이제 원래 이를 악무는 습관, 그 다음에 잠을 자면서 너무 이렇게 이를 가는 습관, 그 다음에 어떤 신경학적인 질환이랄지 문제 때문에 너무 한쪽 부분을 경직처럼 근육을 꽉 물거나 써서 한쪽만 비대가 온달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목적에서 나온 게 턱보톡스입니다. 그러니까 턱보톡스가 무슨 꼭 기계적으로 양쪽을 똑같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의사가 상태를 보고 그 받으시는 분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비대칭의 경우에는 당연히 좌우를 용량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만 약물이 들어가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린 거에서 전부 절대로 이런 분들은 맞으면 안 됩니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적게 맞으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그런 상황 때문에 용량을 정하지 않고 부위별로 시술 비용이 책정이 돼 있고 용량은 의사가 받는 분에 맞춰가지고 정한다, 이렇게만 됐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 맞춰서 적은 용량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 부분은 정말 맞춰서 개개인별로 맞춤화로 용량이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